내 남편은 엄청나. 친구가 술 취해 털어놓았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어요. 15년째 남편한테 손도 안 잡아본 제게 그 말은 묘한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런닝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어준 친구 남편의 눈빛을 봤을 때 거기엔 제 남편한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갈증 같은 게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도 욕망은 피어나더군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으면 사람들도 뜸하고 창밖 풍경만 스쳐 지나가죠. 정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남편 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이미 잠들었겠거니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청 도서관 계약직 사서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책 정리하고 반납 안내하고 민원인 응대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나 거실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걸 알려주더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철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옷을 갈아입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밤새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트럭 상차를 지휘하는 일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니까요. 철우는 밤 9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오전 7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는 꼭 자야 했습니다. 일어나면 씻고 밥 한 끼 먹고 다시 출근 준비를 하죠. 정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남편은 떠난 뒤였어요. 주말에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철우는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엔 온종일 피로를 회복하느라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 부부가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정혜는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키웠고 둘 다 이제 분가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죠.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손을 잡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철우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성실했으니까요. 다만 외로웠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느껴야 할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마지막으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7, 8년은 됐을 거예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정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미숙이었어요. 야들아, 나 요즘 진짜 죽겠다. 우리 신랑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심해져.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죠. 미숙은 이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진짜 밤마다 안 놓아줘. 2시간씩 붙잡고. 나 진짜 도망가고 싶다. 단톡방이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위로했습니다. 정혜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죠.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자신과는 정반대의 고민이었으니까요. 미숙과 정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동은 달랐지만 걸어서 5분 거리였죠.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면 차 한잔하고 동창회 때 얼굴 보고 그런 사이였어요. 부부끼리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었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 드라마나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화면 속 배우들은 사랑을 속삭이고 키스를 하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어요.
56세의 나이가 아직 늙었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관리한 얼굴이었죠. 몸매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요? 옆에 있는 남편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정혜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로 들어가면 또 남편의 등을 보며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계속 이렇게 살겠죠. 하지만 정혜는 그때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사흘 후 퇴근길에 미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야, 혹시 오늘 시간 돼? 우리 집으로 올래? 술 한잔하고 싶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정혜는 마트에 들러 안주거리를 샀습니다. 오징어 땅콩에 치킨 한 마리, 그리고 소주 2병을 들고 미숙의 집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미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요. 어머,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정혜가 물으니 미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와. 오늘 우리 신랑 체육관 갔어. 10시쯤 돌아올 거야. 거실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평대 아파트로 정혜네 집과 비슷한 구조였죠. 다만 여기는 부부만 사니까 훨씬 한산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채우며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정혜도 따라 마시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며칠 전 단톡방에 올렸던 그 이야기겠거니 싶었죠. 우리 신랑 말이야. 예전엔 그래도 적당했거든. 근데 작년에 교직 은퇴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면 낮에 TV 보고 저녁 되면 또 운동 가고. 그러다 밤만 되면 나한테 달라붙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비우고 이어서 말했어요. 처음엔 그래. 남편이 나를 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혜야, 이게 매일이야. 매일 밤. 그것도 1시간, 2시간씩 안 놓아줘.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체력이 남아도나 봐.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고 밤에도 그 체력으로 덤비니까. 정혜는 숨을 죽이고 미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태호는 대학 시절 레슬링 선수였고 30년 넘게 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60의 나이지만 40대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그래. 과로라고. 웃기지 않아? 내 나이 56에 남편한테 시달려서 과로라니. 미숙이 허탈하게 웃으며 치킨을 한 조각 집어 물었습니다. 씹는 것도 귀찮은지 금방 뱉어내더군요. 애들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 엄마 아빠 그런 이야기 듣고 싶겠어?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부러워하거나 놀리기만 하고.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정혜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친구의 고통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걸 증명했죠.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우면 좋겠어. 다른 여자한테 가면 나는 좀 쉴 수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오직 나만 보는 거야. 나만. 아이들도 다 나갔는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거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근데 밤만 되면 지옥이야. 소주병이 하나 비었습니다. 미숙이 2번째 병을 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래. 힘들다고. 근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 와서 싫다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러면 저 사람 상처받잖아. 정혜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미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부러움이었습니다. 아니, 부러움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죠. 자신의 남편은 10년 넘게 손도 안 잡는데 미숙의 남편은
매일 밤 아내를 원한다니. 그게 고통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정혜야, 너네는 어때? 철우 씨랑은 좀 어떤데? 미숙이 문득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린 거의 안 해. 아니, 안 한 지가 7, 8년 됐나. 신랑이 야간 일하잖아. 맨날 잠만 자고. 나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어머, 그래? 그럼 너는 안 외로워?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혜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외롭지. 많이. 근데 어쩌겠어. 신랑도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뭐라 할 수 있나.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명은 너무 많아서 힘들고 한 명은 너무 없어서 외로웠죠. 같은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처한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취기가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침대에 누웠죠. 옆에는 역시나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숙의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그 남편, 태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내를 그렇게 원하다니. 자신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문득 묘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미숙이 술 취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신랑 덩치도 크고 모든 게 다 커.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친구 남편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며칠 후 미숙한테서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숙과 술을 마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미숙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야,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날 수 있어?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계산을 마치고 미숙네 집 근처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죠. 15분쯤 지나자 미숙이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야,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정혜가 물으니 미숙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친정 엄마 팔순이거든. 그래서 오빠들이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 사흘 동안. 나 진짜 오랜만에 집 떠나는 거야.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숙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 없이 여행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집에 있거나 남편과 함께 다녔죠. 그거 잘 됐다. 엄마도 좋아하시겠네. 근데 태호 씨는? 그게 우리 신랑은 집에 있을 거야. 이번엔 형제들끼리만 다녀오기로 했어. 미숙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혜야.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뭔데? 우리 집 강아지 있잖아. 복실이. 걔 밥 좀 챙겨줄 수 있어? 하루에 한 번씩만 들러서 사료 주고 물 갈아주면 돼. 그리고 미숙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도 좀 봐줘. 반찬 같은 거 좀 챙겨다 주면 안 될까? 저 사람 혼자 두면 라면만 먹고 살 거야.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어. 자기 밥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라 복실이도 잘 못 챙겨. 부탁 좀 하자. 정혜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강아지는 괜찮은데 남편까지 챙기라는 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그 정도야 뭐. 반찬도 내가 어차피 만드는 거 조금 더 하면 되지. 정말 고마워, 정혜야. 내가 꼭 보답할게. 정말 고맙다, 친구야. 미숙이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졌죠.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복실이는 아침 10시쯤에 밥 주면 되고 저녁은 6시쯤. 우리 신랑은 보통 집에 있는데 없으면 체육관 갔다가 올 거야.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알아서 먹을 거고.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정혜는 자기 핸드폰에 메모했죠.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잠깐씩 들러서 챙겨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복실이 기억하지? 작년에 우리 집 왔을 때 봤잖아. 응, 하얀 말티즈지. 얌전하고 귀엽던데. 맞아.
그때 너 엄청 좋아했잖아.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문득 생각했어요. 미숙네 남편 태호를 이번에 마주치게 되겠구나.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에서 스쳐 지나갈 때 멀리서 본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전 미숙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매일 밤 아내를 원하는 남자, 체력이 넘쳐나는 남자, 그리고 그 말, 거기도 진짜 엄청나.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죠.